자, 함수는 우선 함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함수는 두 변수 xy가 있을 때, 두 변수 xy가 있을 때, 변수는 바뀌는 수를 얘기하는 거지, 계속, 그렇지? x가 하나,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x의 값이 하나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 자, 요거를 함수라고 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맞지? 자, 그러니까 그 함수라는 것은 두 변수 x 두 값이 있을 때 어, x의 값이 있고 y 값이 하나 있으면 x의 값이 하나 정해짐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를 정해져야 되는 예를 들어보면 좀 알기 쉽다. 예를 들어서 x의 약수를 y라고 정의를 해볼게. x의 약수를 y라고 정해볼게. 그러면 x가 1이면 우리 1의 약수는 뭐밖에 없니? 1밖에 없지. 그러면 y는 1이 되지. 근데 x가 2가 되었다고 해봐. 그러면 2의 약수를 y라고 한다 했으니까 y는 뭐 또는 뭐가 될까요? 1 또는 2가 되겠죠. x가 만약에 4였다고 해봐. 그러면 y가 4의 약수를 y라고 한다 했으니까 y는 1 또는 2 또는 4가 되거든. 그럼 이거는 지금 x가 한 개 정해졌는데 y가 오직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두 개가 되거나 세 개가 되고 물론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xy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됐니?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좀 바꿔가지고 x의 약수의 개수를 되지? x의 약수 개수를 y라고 정의해볼게. 그럼 x가 1일 때 1의 약수는 1밖에 없었으니까 개수가 한 개니까 y는 1이겠지. x가 2가 되면 2의 약수는 1하고 2에서 두 개였으니까 y는 2가 되겠지. x가 4다. 그러면 4의 약수는 1, 2, 4니까 3개잖아? 그러면 개수는 y는 3 되겠지. 이거인 경우는 x가 무엇으로 정해지든지 간에 그에 따라서 y는 무조건 한 개씩 정해지는 거 맞니?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얘는 y는 x의 함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또 뭐 있는지 또 생각해 볼게. 함수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해서 굳이 관계식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되기도 하고 함수가 안 되기도 하거든. 우리가 x의 절대값, 절대값을 y라고 정해볼게. 이건 함수가 될까, 그럼? x의 절대값입니다. 함수 안 될 것 같아. 자, x가 마이너스 4다. 그럼 y가 뭐더니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그럼 한 개 정해지는데? x가 0이야. 0의 절대값은? 0이지. 그럼 x가 한 개 정해지니까 y가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네. 그러면 함수 되지. 함수 되지. 이건 함수 돼요. 그쵸? 함수 되거든? 내가 말을 또 바꿔볼게. 절대값이 x인 수. 절대값이 x인 수를 y라고 정의해 볼게. 절대값이 x인 수를 y라고 정의해 볼게. 물론 x는 네, x는 아무 수나 상관없다고 하자. 절대값이 x인 수를 y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x가 2였다고 해보자. 그러면 절대값이 2인 수, 절대값이 2가 되는 수는 누구누구 있니?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2랑 그럼 이때 y는 뭐가 되느냐면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그치? x가 마이너스 4였다고 해봐. 심지어.
그러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값 원점으로부터 거리거든. 거리가 음수가 되는 수가 있니? 없지. 그러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4인 수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심지어 y값이 존재하지 않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x가 한 개 정해짐에 따라서 y가 두 개 될 수도 있고 물론 한 개 될 수도 있겠지. x가 0인 경우는 y가 0 한 개밖에 없거든. 그런데 x가 하나 정해짐에 따라서 y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x, y를 정의해 보려면 이거는 함수가 되지 않는 거야. 됐니? 함수의 뜻 됐죠? 네. 자, 그러면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경우가 있지? x가 하나 정해짐에 따라서 정해질 때 y의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x가 한 개 정해지면 y도 딱 한 개만 정해져야지 함수가 되는데 x가 하나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y가 없다든지 그럼 x가 한 개 정해졌는데 y는 뭐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값이 정해지면 이건 함수가 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아까 우리 제일 쉬운 게 x의 약수를 뭐라고 정의할 때 y라고 하는 경우. 하는 경우는 함수이다 아니다. 요거는 함수가 아니다. 왜 x가 한 개 정해질 때 y가 여러 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함수를 이제 쭉 배울 건데 함수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다항함수를 먼저 배우거든요.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다항함수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1차 함수거든요. 1차 함수. 그럼 1차 함수는 어떤 걸 1차 함수라고 하느냐면 여하튼 함수는 변수가 두 개여야 돼. 그 둘의 관계를 나타내거든. 주로 많이 쓰는 변수가 x랑 y겠지. 그치? 그러면 y라고 x가 화살을 쏘는 i지.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거지. 원인이 되는 거지. x,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x의 약수의 개수를 y라고 정했을 때 x에 4를 넣으면 y가 뭐 된다고? 4의 약수는 1, 2, 4에서 3개니까 y는 3이겠지. 그러니까 x가 오직 x가 지금 어떤 걸 집어넣고 이게 원인이 되고 요게 결과가 되는 거 맞니? 요건 집어넣는 값이고 요건 결과로 튀어나오는 값이지. 됐니? 요런 게 함수잖아. 요런 게 함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어떤 게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또 다른 값이 하나 정해지는 거지. 그치? 자, 그때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y 값이 정해지긴 하는데 그때 그 x라고 그 y 값은 이 x의 1차식으로 된 함수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어떠느냐 하면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y라고 하는 것이 x에 대한 1차식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 자, y라고 하는 게 x에 대한 1차식으로 제시되어서 이 둘의 관계를 논하는 것을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고 당연히 이게 1차 함수가 되려고 하면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에서 x가 원인이고 그에 따라서 결과로 y가 나온다 그랬지. 이때 나오는 그 y값 있지. y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y값이야. x가 한 개 정해짐에 따라서 나오는 그 y값. 그걸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y는 뭐 2x-1이다 라고 하는 함수식이 있었다고 해보자. 요거 x자리에다가 4 넣으면 y값이 얼마 나오니? 4 넣어봐. 2, 4, 8. 8에서 1 빼면 7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때 이렇게 얘기해. x가 4일 때 함수값이 7이야. 이렇게 얘기해. 됐니? x가 4일 때 y값이 7이야 해도 되고 x가 4일 때 함수값이 7이야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이것을 기호로 한꺼번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요거 지금 x에 대한 어떤 식인데 이 식의 이름을 내가 뭐 f, x라고 쓸게요. 자, 보통 함수는 펑션에서 그 제일 첫 글자 f를 따서 f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f라고 불러도 되고 g라고 불러도 되고 자기 이름 자기가 아무데나 적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x에 대한 어떤 함수라는 뜻이야. x에 대한 어떤 함수. 자, 요게 만약에 y는 뭐 2a-1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y라고 하는 건 a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제시되어 있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fa라고 할 거야. a에 대한 어떤 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단지 함수에서는 문자를 x를 많이 쓰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fx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fx는 2x-1이다 라고 제시를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x가 지금 4일 때 y값은 7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라고? x자리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이 시계값이 7이에요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f4는 7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괄호 안에 있는 얘가 누구의 값을 얘기한다고? x값. x가 4일 때 y값이 7이에요. 이 뜻이라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fp는 q. 이것의 뜻은 뭘까요? fp는 q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괄호 안에 있는 여기 누구 값을 얘기한다고? x값. x가 p일 때 y의 값이 q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x의 값이 p일 때 y 값이 q다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는 그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xy의 값을 순서상으로 적어가지고 그거를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거 fp는 q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xy 순서쌍이잖아. 이거는 하나의 쌍으로 나오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면 점이 하나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 그래프는 몇 코마 몇을 지난다는 뜻이지? fp는 q라는 뜻은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이것이 몇 코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 p, q를 지난다는 뜻이야. 되겠니? 자, 한 개 더 적을게.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x가 p일 때 y 값이 q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그래프로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p, q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 사이에 점이라는 글자를 적어주면 좋겠다. 이것이 점 p, q를 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학교 2학년 1학기 제일 마지막 단원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1차 함수라는 게 큰 줄기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 함수 안에. 맞지? 함수라는 큰 줄기 안에 그 안에 다항 함수가 있거든. 그 말고 뭐 지수함수, 로함수 이런 거 다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다항 함수의 줄기 안에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1차 함수를 이제 배워놓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1차 함수 봅시다. 근데 1차 함수를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맛보기로 조금 공부한 적이 있거든. 그게 뭘 썼느냐면 그 1학년 1학기 때 제일 끝에 보면 그래프 나오고 좌표 평면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정비례 반비례 나오잖아. 그렇죠? 그때 정비례 그래프를 우리가 배운 적 있어. 그게 뭐냐면 1차 함수의 기본형이거든. 1차 함수의 기본 형태. 자, 먼저 정비례가 뭐였는지부터 복습 좀 해볼까? 정비례가 뭐였니? 정비례 관계는 여기서도 변하는 두 양이 있는 거지. 근데 x의 값이 몇 배 될 때 x의 값이 2배, 3배, 4배 요렇게 될 때 y의 값도 몇 배 된다고? 2배, 3배, 4배 이렇게 이것이 되는 관계. 이걸 우리가 정비례라고 했거든요. 기억나니?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비례 관계인 게 뭐 있을까? x가 연필의
개수야. 그리고 y는 전체 연필 가격이라고 해봐. 그러면 한 자루에 200원 한다고 해봐. x가 1이면 y는 얼마니? 200이지. x가 한 개 정해지니까 y 200으로 한 개 정해졌지. x에 뭐 넣으면 y가 무조건 한 개씩 나오겠지. 이건 함수거든. 그쵸? 그럼 x에 2를 넣으면 y 값이 얼마? 400원. x가 3이면 y 값은 얼마? 600원. 잘 보세요. x가 1에서 2로 2배가 될 때 y도 200에서 400으로 2배 된 거 맞니? x가 1에서 3으로 3배 될 때 y는 200에서 600으로 3배 된 거 맞지? 그러면 이때 우리 관계식은 어떻게 되니? y는? 연필 가격은 한 자루가 200원이니까 200원에서 몇 자루 샀는지 x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관계식이 y는 200x, 즉 요 앞에 숫자는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정비례 관계식의 y는 ax였어요. 됐니? 자, 다시 정비례 관계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y 값도 2배, 3배, 4배 되는 관계고 관계식은 y는 ax였다. ax. 얘들아, 그리고 나서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식의 양변을 x로 나누면 정비례 관계는 y의 값을 x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항상 어떤 수 a를 일정하지. 그치? 일정했다. 요 a를 뭐라고 했느냐면 비례상수라고 했어요. 비례상수. 자, 그런 거 했었어. 자, 그런데 요게 1차 함수로 넘어오게 되면 저 a를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저 a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 자, 그건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정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왜냐하면 정비례 관계식이 y는 ax인데 아까 1차 함수가 뭐였냐면 y는 ax 플러스 b였지.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이 b 자리에 0을 넣어주면 y는 ax가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비례는 1차 함수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이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그러면 y는 ax는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자, 먼저 y는 1x 그래프 그려볼까? y는 1x. 아, 이거 잠시만. 모는 종이로 새로 만들 수 있는가? 음, 네. 템플릿. 와, 좋아라. 저기. 세상이 이렇게 좋아. 자, y는 x라고 하는 거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 그러면 요거는 우선 x축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리고 요걸 x축, 요거는 y축. x축과 y축의 교점을 원점부터 O라고 표현했거든.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는 x에 1을 넣으면 y 값이 얼마지? 1이지. 그러면 x가 1,1은 x가 1이고 y가 1이 만나는 요점인 거 맞니? x에다 2 넣으면 y 값이 얼만데? 2,2점 지나거든. x 2일 때 y가 2, 요점 지나. x 3일 때 y가 3, 이 점 지나. 그럼 뭐 점수밖에 없냐? 아니지. 그 사이사이 분수, 소수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은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요게 바로 y는 x의 그래프가 돼. 그러면 y는 ex의 그래프는 생각해 볼까? y는 ex. 자, 이거는 봐. 아까는 y는 x는 x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이 1이었지. 근데 이번에는 x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이 몇 배? 이전 값의 2배로 커져야 되는 거 맞니? 이거 붙었으니까. 그럼 아까는 여기 오른쪽 한 칸 갔을 때 위로 한 칸 올라갔는데 2배로 커져야 되니까 이 몇 칸 올라가야 돼? 한 칸, 더 2칸 올라가야 되지, 2칸.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를 지났느냐 하면 1,2를 지나겠지. 됐니? 그리고 x에 2 넣어보세요. 2 넣으면 아까 y값이 2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2를 넣으면 y값이 4 되잖아. 왜? 원래 값의 몇 배가 돼야 되니까 2배가 돼야 되니까 요 올라간 것만큼 한 배, 2배에서 여기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이거는 얘도 어차피 x에 0 넣으면 y값이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일 텐데 그 직선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니? 요게
y는 2x 그래프가 돼요. 얘들아, 지금 y는 1x 그래프하고 y는 2x 그래프하고 누가 더 경사가 가파르지? y는 2x가 더 가파르지? 맞지? 기울기가 기울어진 정도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 이렇게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기울기라고 하거든. 기울기.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서 나타낸 것을 기울기라고 하는데 그 기울기는 누가 결정하는 것 같아, 예은아? 그 기울기를 누가 결정하는 것 같아? 가빈 혹시 그 기울기 누가 결정하는 것 같아? 자, 봐봐. 아까 우리가 금방 얘기할 때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이 기울어졌네. 그치? 왜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칸을 갔는데 얘는 위로 한 칸만 올라가면 되지. 근데 얘는 몇 칸 올라간다고? 지금? 아이고. 얘는 이렇게 두 칸을 올라가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요거는 X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두 칸을 올라가거든. 그런데 얘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면 위로 네 칸 올라가야 되잖아. 두 칸을 가면 위로 네 칸 올라가야 되잖아. 즉, x가 0에서 1로 얼마만큼 커졌는지를 x의 증가량이라고 하거든. x의 증가량. 그리고 0에서 2로 갔으면 이게 y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이걸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x 증가량에 대해서 얘는 y 증가량이 1이지. 근데 얘는 x 증가량 똑같은 1에 대해서 y 증가량이 2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뭐라고 할 거라고요? 요거 기울기라고 할 건데 자, 기울기는 뭐가 결정한다? 여기 오른쪽 이 x 값의 증가량, x 증가량 분해. 자, 위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y 증가량. x의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할 거거든. 근데 그 기울기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y는 2x라는 건 이식양변을 x로 나눠봐. x로 나누면 어떻게 돼? x분의 y는 2가 되지. 요게 x 증가량이고 요게 y 증가량이지.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누구랑 같으냐면 앞에 있는 요 2랑 같은 거지. 2. 됐니? 그래서 요 앞에 x 앞에 있는 요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기울기라고 해. 기울기. 자,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직선에서 기울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거든. y는 1x랑 y는 2x 했으니까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1x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1x. 자, 예원아, 요거 x에다 0 넣으면 y 값 얼마니? x에 0 넣으면 y 값. 0 넣으면 y 값 0이지. 그럼 0,0 지나겠지. x에 1 집어넣으면 y 값 얼만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x가 1일 때 아까는 위로 올라갔지만 밑으로 한 칸 내려가서 마이너스 1. x에 2 넣으면 y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럼 2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오겠지.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마이너스 x야. 그러면 y는 플러스 1x인 거랑 마이너스 1x인 거랑 차이를 생각해봐. 어때? y는 플러스 1x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얘가 위로 올라가는 데 비해서 y는 마이너스 x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나는 사분면 자체가 달라졌네. 여기 요 앞에 있는 게 플러스일 때는 지나는 사분면이 여기가 몇 사분면? 1.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지. 근데 요 앞에 있는 수가 음수면 몇 사분면 지난다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거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x의 그래프가 이렇다면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니? 봐. y는 플러스 1x가 이거잖아. y는 마이너스 x 이걸 이렇게 접으면 되지. 맞지? 접어서 아니면 요거를 밑으로 내려잖아. 요걸 밑으로 내려와서 x축으로 접으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를 x축으로 접으면 되니까 요거는 요 밑으로 올 거고 요거는 요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요건 x짜리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는
x에다 1을 넣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마이너스 2를 지나서 요 점을 지나거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되겠어? 요게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여기 플러스 1, 여기는 2. 자, 여기 1에서 2로 커지니까 y축으로 더 가까워졌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면 더 작아지지. 그런데 y축으로 더 가까워지지. 이거를 공통으로 얘기하려면 자, 1이랑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이 1이잖아.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도 절대값이 2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어느 축으로 가까워진다고? y축으로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겠네. 됐니?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정리합니다. y ax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 이 그래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이다. 자, 근데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려져? 그래프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x축, y축, 원점. x축, y축, 원점. 0보다 작을 때는 2사, 4분면을 이렇게 지나게 되죠.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의 위치가 달라져요. 0보다 크면 1, 3, 0보다 작으면 2, 4. 그리고 또 여기서 절대값 a가 그치?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느 축으로 가까워진다고? y축에 가까워진다. 되겠니? 자, 그럼 이제 내가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제 그 기본형 뒤에다가 b가 있는 경우 b가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붙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게. 상수가 붙으면. 자, 다 적고 있나?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y는 x를 했거든요. y는 x. 음. 근데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번에 아이고야. 음.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되겠지? 자, 봐봐. y는 x 그래프는 x짜리 1 넣으면 y 값이 1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x에 1을 넣으면 y 값이 1이 아니고 1에서 2를 더해서 3이 되지. 그러면 x가 1일 때가 위로 한 칸 올라와서 점 찍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x가 1일 때 y 값이 두 칸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요 점에서 위로 한 칸, 두 칸 더 가서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 맞니? 자, x가 2일 때 y 값이 2였거든. 근데 이번에 x에 2를 넣으면 2에서 다시 2를 더한 게 y 값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위로 몇 칸을 더 올라가야 되죠? 두 칸을 더 올라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칸을 더 올라가면 요 점으로 찍히겠지. 자, 그래서 y는 x라는 그래프에서 찍힌 점에서 위로 모두 다 몇 칸씩 더 올라가가지고 두 칸씩 더 올라가가지고 요 점으로 가서 찍히고 요거는 요 점으로 가서 찍히고 그럼 이 점도 y 값이 이만큼 더 커졌으니까 두 칸 위로 올라가서 점이 찍히거든. 그래서 요런 점들을 모두 다 연결하면 되죠. 연결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요게 바로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서로 뭐 할까? 평행하지. 맞지? 왜 모든 점이 똑같은 일정한 거리만큼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거는 위로 가고 이거는 오른쪽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위로 모두 다 똑같은 거리만큼씩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 평행 이동. 자, 그래서 먼저 평행이동이 무엇인가? 평행이동은 어떤 도형을
일정한 일정한이란 말은 늘 같은 이란 뜻이야. 일정한 거리만큼 일정한 방향으로 옮기는 것. 어떤 도형을 일정한 거리만큼 일정한 방향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평행 이동하면 그 도형의 모양이 바뀔까? 안 바뀌고 뭐만 바뀌게? 위치만. 모양은 바뀌지 않고 위치만 바뀌게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는 ax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아까 우리 했었죠. 봐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y는 자,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그래프는 y는 x라고 하는 것을 위로 같이 위로. 이렇게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것을 y축 방향이라고 얘기해. 위아래는 세로선이니까. 맞지? 세로선이 y축이지.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고. 근데 어떤 직선이나 도형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 이거는 x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것만 나오거든요. 평행이동 그게 두 가지가 있어.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이 있는데 요거는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야. 여기 뒤에 플러스 2면은 위로 두 칸 올라가면 되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 밑으로 두 칸 내려오면 되겠지. 그래서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얘기해. 되겠니?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지 않나? 괜찮나? 나만 정신없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y는 ax 플러스 b는 y는 ax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y는 ax 플러스 b는 y는 ax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y는 ax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뒤에가 플러스 b면 어떻게 한다고? b가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야. 근데 b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갈 거야. 되겠니? 네. 그런데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요거를 평행이동을 했더니 그치? 원래 y는 ax는 무조건 x축하고 y축에서 원점에서 무조건 만났거든? 그런데 이게 원점 말고 또 다른 점에서 만나게 되죠. XY축에서. 그치? 그래서 요게 이 직선이 쭉 잘 가다가 Y축에 딱 끊기지. 그치? 그 점을 우리가 뭐라냐면 Y절편이라고 해. Y절편. 쭉 직선이 쭉 가다가 X축에서 딱 절단되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X절편이라고 해. 선분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끊기잖아. 그쵸? 우리 절단했다고 얘기하잖아. 절단. 그때 절편이라고 해. 절편. 그래서 우리가 X절편, Y절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먼저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해. 자,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자, 여기 Y축하고 만나는 숫자가 자, 여기 이 점의 좌표로 표현하면 이건 0,2거든. 그런데 그때 Y좌표는 2잖아.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Y좌표는 2다라고 얘기를 해. 됐니? 그러면 Y절편이 2라는 말은 이걸 좌표로 표현하면 0,2를 지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또 x축하고 만날 때 x좌표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은 x축 위에 있는 것은 y좌표가 0이니까 이걸 좌표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 0을 지나고 있어 이 뜻이겠지. 되겠니? 그래서 y절편은 x값이 0일 때의 y값이 됐니? 다시 y절편 뭐라고? x값이 0일 때의 y값을 y절편이라고 해. 자, 다시 여기다 적을까? x절편은 뭐라고? x절편이 좀 띄어야 되겠다. x절편이 뭐냐면 요거는 y값이 0일 때 y값이 0일 때 x의 값 요걸 x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y절편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x값이 0일 때 y의 값 요게 y절편 그러면 내가 아까는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지만 이제 x절편이나 y절편을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절편을 이용해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우선 평행 이동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지.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게 음수기 때문에 2, 4, 4분면을 지나게 이렇게 그릴 거거든. y는 마이너스 2x가. 그런데 이거를 위로 몇 칸을 올려야 되니? 4칸을 올려야 돼. 위로 4칸을 올리면은 요 점이 위로 4칸 올라가서 여기가 4가 될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뭐, 요렇게. 마법이다. 네. 요렇게. 됐니? 위로 4칸 올라가서 평행도 하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내가 어떻게 그릴 수도 있다고요? 요거를 절편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어. 자, x절편 구해볼게. x절편을 구하려면 어디에다 0 넣어야 되더라? y에다 0 넣어야 되지. y에 0 넣어봐. y 0 넣으면 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거든. 이렇게 하니까 이게 x에 대한 뭐가 됐어요? 1차 방정식. 그치? 그래서 이거 x값을 구하려면 1차 방정식을 풀면 되거든. x는 왼쪽으로 이항하고 상수항은 오른쪽. 그럼 x는 얼만데? 2인 거지.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이 2에서 만나는 거야. 여기 2에서. 되겠어? y절편 구해보자. 자, y절편 어디 0 넣고 구해준다고? x에 0 넣고 구한다 그랬죠? 근데 x에 0 넣으면 이게 사라지고 뭐만 남니? 4만 남지. 그러니까 요 뒤에는 상수항이 바로 y절편이겠지. 그럼 y절편은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 그럼 뭐 나는 x절편과 y절편에 이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됐지? 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선생님 생각에 너희가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은 여기까지